안녕하세요.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김정민입니다.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적용, 그럼으로써 여러분 몸에 변화를 만들어 드리는 전문적인 트레이닝, 그것이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닝,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난무하는 현재 운동 분야 시대 속에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카테고리 중에 운동보감 시간입니다. 아직 웨이트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웨이트를 하기에 앞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을 이제 관심 단계에 있는 분들, 또는 웨이트를 시작했어요. 3개월, 5개월, 또는 5년, 10년 동안 웨이트를 했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자, 그러한 분들을 위한 바로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운동보감 영상의 주제는 바로 운동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 짧게 해야 된다, 또 길게 해야 된다, 우리 때는 대여섯 시간씩 운동을 해서 몸을 키웠다, 보디빌더처럼 되려면 하루에 대여섯 시간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해야 된다, 2시간을 해야 된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자,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요? 대여섯 시간 하라는 사람도 몸이 좋고 1시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몸이 좋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몇 시간을 운동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나는 몇 시간을 해야 될까? 나는 운동을 얼마나 길게 해야 될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게 해야 될까? 길게 해야 될까? 나는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운동보감, 운동 시간 어떻게 하는가? 이 영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눈이 탁 트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구나. 자, 저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구나.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구나. 이런 거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자, 간만에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추가해드리고 여러분의 웨이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근육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거의 대중적인 목표는 지금보다 뭔가 멋있어지는, 오히려 어떤 건강적인 측면보다는 외적인 부분, 좀 더 몸을 많이 키우고 싶고, 요즘 여성분들도 근육을 많이 키우려고 이제 하시죠. 바디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고. 자,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또는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러 갈 때 어떠한 트레이너가 진짜 전문 지식을 갖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인지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식. 자, 지식이라고 적었어요. 자, 지식은 뭘까요?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체에 대한 지식. 인체에 대한 지식. 자, 인체에 대한 지식. 자, 약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뭔가 아주 안 좋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야, 이거 이렇게 안 하시면은 이거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요 하면 어떻게 해요? 겁먹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왜?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의 이런 기능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지켜요. 식사부터 휴식 이런 부분들 다 지키죠. 왜?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말 다 이제 듣고
이야기해 주는 대로 속속속 받아 적으면서 자, 인체에 대한 지식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 또는 병이 걸렸어요. 질병 또는 수술을 필요로 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가 또는 수술 후의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해드리기 위해서 식사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분들, 의사분들은 진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합니까? 치료를 하죠, 치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사분들은 우리 인체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환자라는 분이 있죠, 환자. 예를 들어서 환자 A가 있고 환자 B분이 있고 C가 있고 환자가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과 이 A라는 환자의 지금의 상황, 생활, 신체 기능, 그리고 B라는 또 환자의 생활과 신체 기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적용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환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분들은 인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자, 그렇다면 전문적인 트레이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우리 몸의 기능상 지방 세포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갖다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누가 갖다 써요? 근육이 갖다 쓰겠죠. 근데 근육 안에 당이 들어있어. 그러면 당을 쓰지 않고 지방을 쓸 수 있게끔 우리 인체 기능이 그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런 기능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이 유지돼야 돼. 그럼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휴식, 그리고 식사, 영양소 섭취, 수분 섭취, 그리고 이분의 어떤 심폐기능에 위해서 산소, 우리 몸의 산소 농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 전문적인 트레이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적인 트레이너는요, 여기는 이제 트레이너라고 적을게요, 그냥. 전문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어요. 그냥 트레이너. 근데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 그건 트레이너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 아까 의사 선생님들은 인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개개인에 대해서 적용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만들어주죠. 자, 그렇다면 트레이너들이 지도하는 누구예요? 회원님. 회원. 환자는 사람이고 회원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죠. 다 인간이죠. 휴먼.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트레이너는 이 인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A라는 회원의 생활과 신체,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또 B라는 회원, C, D, 개개인의 회원들에게 이 인체에 대한 지식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만들어드리는 직업인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의사 선생님이 인체에 대한 지식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레이너는 인체에 대한 지식을 개개인에게 그냥 적용시켜서 지도를 하면 변화가 만들어지는가? 아니에요. 변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여러분이 주의 있게 경청해 주셨으면 아마 이 부분 다시 기억나실 거예요. 지방을 갖다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쓰는 거, 또 우리 이런 어떤 신체 기능, 에너지 흡수, 전환, 단백질을 아미노산화해서 근육이 갖다가 다시 근육을 합성시켜서 이제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러한 우리 몸의 인체 기능, 당을 갖다가 근육이 쓸 때 근세포에 당이 들어가게 해주는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췌장의 정상적인 기능, 그리고 단백질,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신장의 정상적인 기능, 이 모든 정상적인 기능이 원활히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다이어트도 되고 근육 성장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한 신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분이 아침 식사를 안 한다. 근데 점심하고 저녁만 많이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심하고 저녁을 많이 먹었어. 근데 하루에 내가 섭취해야 될 양을 따져보면 아침만 안 먹었을 뿐이지 충분히 다 먹었다?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져. 그럼 뭐 신진대사가 느려지겠지? 그러면 점심하고 저녁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여분이 남지? 그게 하루 이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화되지. 지방. 살이 찐다는 얘기죠. 뭐 불규칙한 식사, 과식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또 내장 지방만 많이 이제 누적돼서 배만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분의 생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 생활하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코티졸 나오겠지? 그러면 근세포 내에 단백질을 아미노화 분해시키겠지? 아미노화 시켜서 뭐예요? 근손실이 나겠지? 근손실은 쉬운 게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인 분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거나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을 때 근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부분들 바로 뭐예요? 트레이너는 자신을 찾아주는 회원님의 생활, 지금 현재 신체 상황,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체에 대한 지식을 적용시켜서 이 찾아주시는 회원님 한 분의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드리고 그 상태에서 변화를 만들어 드리는 직업이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과 트레이너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인체에 대한 지식.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생각하면 어때요? 야,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야,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어떤 질병을 겪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다 따라해요. 그런데 트레이너가 자, 회원님 우리 아침 식사 꼭 하셔야지 기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몸도 키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침 안 먹어. 왜? 나는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저녁에 막 먹고 자.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이제 숙면을 취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는 절전 모드에 돌입을 하는데 과도한 섭취는 위 기능 저하. 위에 음식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 위액이 늘어서 위액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위 벽을 막 이제 소화시키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궤양. 위 벽이 허는 거지. 소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도 아니에요. 저는 저녁에 뭘 많이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나는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과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병을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말은 들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해도 또 그분은 안 들어. 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건강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의 인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따라서 하지만은 트레이너가 인체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운동을 쉽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너가 몸이 좋아요. 근데 그 트레이너가 뭐라고 막 얘기해. 그럼 무조건 그냥 믿고 따라해. 또 이 사람이 몸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 이 사람이 운동 1시간 하라고 그랬으면 1시간 해. 그러다가 몸이 안 커지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5-6시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때부터 5-6시간 하려고 해. 그러면서 나는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하면 5-6시간 운동을 못 하는데 나는 그럼 저렇게 몸을 못 키우겠네? 이렇게 또 상심하고 있는 분도 있고. 자, 중요한 것은 1시간, 5-6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1시간 운동하세요. 여러분 5시간, 6시간 운동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1시간, 5-6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트레이너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해요. 이제 웨이트를 안 해본 분들이에요. 처음 이제 웨이트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 웨이트를 시작하는 분이 만약에 저한테 지도를 받으러 왔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자, 회원님은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 회원님은 직장 생활 어떻게 하세요? 직장 생활 뭐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출근해서 출퇴. 자, 그러면 회원님은 이제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시죠? 이게 신체 피로도나 아니면 신체 피로도는 없어도 이 뇌를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인가? 이런 부분, 이제 어떤 피로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피로도,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규칙적인 식사를 이분이 하고 계신가? 영양소 섭취는 하고 계신가? 아니면 이제 아침을 안 드시고 또는 저녁에 폭식을 하시고 또는 하루에 2번 식사, 하루에 1번만 식사를 하게 되는가? 아니면 늦게 일을 해서 아주 새벽에 늦게 식사를 하게 돼서 소화 기능이 안 좋게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뭘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면 이 A라는 분의 현재 몸의 건강 상태와 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B라는 분도 있고 C라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생활을 하고 있죠? 식사 패턴, 드시는 음식, 모든 게 다 달라요. 이런 A라는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B라는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C라는 분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신체 피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운동을 시작할 때 만약에 저한테 레슨을 받게 되시면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레슨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제 레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원님이 레슨을 받고 레슨이 없는 날은 이제 휴식을 취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하루 레슨을 받고 다음날 휴식, 또 그 다음날 레슨을 받고 휴식 이런 어떤 스케줄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지만 신체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회사 업무라든지 신체 기능이 떨어질 때는 주 3회가 아니라 주 2회로 이제 줄여서 레슨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분은 뭐예요? 일주일에 3번 레슨을 시작했다가 몸의 기능을 보고 2번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B라는 분은 또 어떨까요? B라는 분은 신체 활동이 커요. 뭐 백화점 직원이에요. 아니면 물류 쪽에서 일을 하세요. 신체를 많이 써. 그래서 생활하는 것부터가 신체 피로감이 쌓여있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회원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레슨을 시작하시다가 생활에 있어서 피로감이 없고 뭐 근육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주 3회로 한번 늘려볼게요.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주 2회 레슨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피로도가 배가 돼서 직장 생활이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또 주 1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C라는 분은 지금 회사 이직을 준비 중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그러면은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체의 어떤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4번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런데 일주일에 4번으로 레슨을 시작을 해도 이제 회원님이 시간적인 몸의 피로도는 없지만 근육의 회복력, 우리가 근육을 써줬을 때 얘들이 회복되는 우리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는 48시간, 72시간 회복이 걸린다라고 표준적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근육을 어느 정도 써왔는가, 평소에 생활에서 근육을 어느 정도 써왔는가, 아니면 정말 편안한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8시간 지나서 회복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45시간, 43시간에 회복될 수도 있어. 80시간에 회복될 수도 있어. 회복은 그 개개인의 생활, 현재 신체 기능에 따라서 운동의 질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지금 이직을 준비하려고 쉬고 있어. 그러면 주 4회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괜찮아. 그러면 주 4회. 5회까지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본인이 주 5회를 원한다고 해서 주 5회 레슨을 해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3회, 2회 또는 4회, 5회를 했을 때 이분의 생활과 신체 기능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게 정상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일 먼저 찾아주시는 회원님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고쳐야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 안에서 이 건강이 유지되는 범위, 그게 뭐예요? 이분한테는 주 2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이분한테는 주 4회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생활들,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을 만들어 드린 상태에서 이 건강함이 유지되게끔 이분은 2회에서 3회, 또는 이분은 2회에서 2회, 또는 이분은 주 4회, 5회까지도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을 해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을 해야 되느냐를 설정하기 위한 뭔가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대로 뭐 늦게 뭐 미드 보다가 중드 보다가 일드 보다가 자는데 잠이 안 와서 야식을 막 먹어. 그러니까 아침은 또 먹지도 않아. 회사 가서도 뭐 간단히 그냥 뭐 샌드위치 하나에다가 커피 하나 마시고 뭐 이렇게 이런 엉망진창인 생활이 아니라 몸을 바꾸기 위한 어떤 그 목표를 실행하기 이전에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 우리 그 식물을 심는다고 얘기하면 꽃을 심던지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 이 토양, 우리 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몸 자체가 기름진, 여기서 기름진 거는 살찐 기름진이 아니에요. 땅을 비교했을 때 영양분이 충분하고 그런 좋은 땅, 거기다가 딱 꽃을 심어요. 그리고 햇빛에 적당한 이제 비춤, 그리고 수분의 적당한 공급,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꽃을 피우잖아요. 우리 몸이 뭔가 다이어트든 근육 성장이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주 몇 회 운동을 설정을 하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하루에 몇 시간을 운동을 해야 됩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뭐가 중요해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운동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부터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저한테 지도를 받으러 오면 제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만약에 A라는 분입니다. 회원님 파악했어요. 그러면 회원님은 주 2회에서 3회인데 일단 3회를 시작해서 하다가 회원님 피로도나 직장생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주 2회를 줄여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주 2회나 3회 이 레슨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그럼 레슨이에요,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레슨을 받으러 딱 와서 주 2, 3회면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막 운동 막 하는 줄 알아.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트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이분에 대한 생활을 파악해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주당 레슨 횟수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레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뭘 해드려야 되느냐? 가슴 운동, 광배근 운동, 뭐 등 운동, 뭐 측면 상하근 운동, 뭐 상완 이두근, 삼두근 운동, 하체를 얘기하면 뭐 직근, 외측강근. 자, 뭐예요? 그냥 가슴 운동이라고 해서 자, 앉아서 이거 막 이렇게 20개씩 뭐 다 세트 하십시오. 아니에요. 처음 웨이트를 시작하는 분들, 가슴 근육만으로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가슴 근육이 일을 하는 게 뭔지, 가슴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는 게 뭔지, 동시에 전면상하근, 삼두근, 이런 엉뚱한 뭐 승모근, 기립근, 반동, 이런 것을 스스로 회원님의 대뇌가 판단 기준을 갖고 자신의 근육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기초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자, 회원님 보고 따라하세요. 앉아서 자, 가슴 운동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회원님은 앉아서 어떻게 해요? 어깨랑 팔로 하고 있어. 가슴 근육으로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뭡니까? 레슨을 막상 시작하게 돼도 처음부터 중량을 갖고 막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제가 손으로
저항을 들여서 그 근육을 쓰게 해드려요. 자, 회원님 제가 손 이렇게 잡을게요. 이거 천천히 모으려고 해보세요. 모으려고 해보세요. 천천히 안 벌어지게 해보세요. 이러면서 제 손을 이용해서 제 몸을 이용해서 저항을 들여서 그 근육을 쓰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고 그 근육을 스스로 쓸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자,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어느 근육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근육이 쓰이는 게 뭐구나. 그러면 그 근육을 안 쓰고 흉근으로만 광배근으로만 이렇게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기초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몸의 피로도보다 이 뇌의 피로도가 큽니다. 왜냐하면 회원님께서 뇌를 계속 써야 돼요. 흉근을 계속 쓰는 거, 흉근을 계속 쓰는 거, 자꾸 어깨가 들어와. 어깨 아니야. 막 이런 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컨트롤해야 되는 뇌의 사용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공부했던 지금 이제 학업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저부터도 지금 43살입니다. 그러면 아주 어린 시절 몇십 년 전을 더듬어 보면 우리 학교 수업 시간이 얼마예요? 45분, 50분이죠. 그리고 10분까지 휴식하다가 또 45분, 50분 수업을 하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인간이 뇌 사용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집중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뇌에 공급되는 당이나 산소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뇌도 우리 근육 세포처럼 이제 피로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막 가슴 컨트롤하고 이제 딱 컨트롤 이렇게 하다가 1시간 정도 되면 회원님이 이제 멍해져요. 뇌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뭐예요? 자, 정리를 하면 레슨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되는가? 이분의 생활과 지금 현재 신체 상황에 대해서 주 2회 또는 3회 레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레슨을 시작해서도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걸 이해시켜드리고 스스로 회원님이 생각을 해서 컨트롤해서 자신의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이해시켜드리고 습득시켜드리는 그 과정만으로도 1시간을 넘어서면 회원님이 머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실제로 저에게 이제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멀리서 저는 지금 서울시 노원구의 제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진행하지만 인천, 안산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레슨으로 오시면은 1시간 반까지 제가 레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1시간 반이면요, 한 부위를 예를 들어서 한 절반, 1시간 반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90분이죠. 1시간 반이면 90분이죠. 한 45분 정도 가슴 쓰는 거, 45분 광배근 쓰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45분 가슴 근육 쓰고 다른 근육 제어하는 거 잘합니다. 근데 두 번째 조금 쉬었다가 광배근 하잖아요. 광배근 때는 통제가 잘 안 돼요. 뇌가 멍해져요. 뇌 기능이 잠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는 요거 다시 적을게요. 1시간에서 1시간하고 30분 정도 뇌 사용률이 높아져 있을 수가 있더라. 그런데 최대 1시간 반을 넘어서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그래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근육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기초 과정을 거쳐서 회원님이 자신의 근육, 가슴 운동을 그냥 가슴으로 해버려. 광배근 운동은 광배근을 해버려. 자, 회원님, 요 운동 광배근 섬유 중에 요 아래쪽 섬유 써서 하세요. 그러면 회원님이 알았어요 하고 자기 그냥 어떠한 동작 자세가 아니라 요거는 요 근육 중에 여기를 써서 하세요. 그러면 회원님이 알아서 자기 근육을 컨트롤해서 써. 자, 그렇게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한 부위당 요거부터 다시 적을게요. 한 부위당 근육의 한 부위당 운동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이게 나와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을 개개인의 생활과 이런 데 적용시켜서 건강함을 만들어드리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일주일당 몇 번의 운동이 이분한테 최적일까를 결정을 해서 레슨을 시작을 하되, 단순하게 그냥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기초과정 후에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흉근 운동을 흉근으로만 해. 광배근 운동을 광배근으로만 해. 광배근 중에서도 특정 섬유를 써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질적 수준이 높은 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그러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중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회원님에게 운동을 이제 레슨을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자, 오늘 회원님은 가슴 흉근하고 전면 삼각근하고 삼두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몇 부위예요? 3부위죠. 자, 그러면 이 회원님이 근육을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가슴 운동,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웜업 세트 한 2세트 정도 하고, 근상처 내는 세트 한 3세트 하고, 이제 드롭 세트, 디센딩 세트 바로바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벤치프레스 거의 10몇 분 지나면 벤치프레스 끝나요. 그러면 이분을 모시고 팩덱 플라이 종목에 가서 자, 흉근 서서 플라이 하세요. 그러면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강도까지 가서 상처를 냈어요. 근데 팩덱 플라이 가서 다시 웜업을 이렇게 해서 뭐 20개, 15개, 12개 해야 되느냐? 아니죠. 팩덱 플라이를 흉근으로 할 수 있나? 컨트롤 하는 거 한 세트 웜업. 그 다음에 바로 중량 올려서 상처 내는 세트 바로 가야죠. 그랬더니 팩덱 플라이 4세트, 5세트 했더니 근상처 내는 세트 끝나버리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웜업 세트를 거쳐서 근상처 내는 세트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현재 가슴 근육의 상태, 그리고 근상처를 내는 이 세트와 반복수를 진행을 했을 때 이분의 흉근이 얼만큼 견딜 수 있는가? 20분에서 25분이면 이 회원님 흉근 운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 드시고 쉬고 산소 공급해줘서 몸의 산소 농도가 다시 정상적이 되게끔 해드리고, 심박 안정되고 폐호흡 안정된 상태에서 두 번째 전면 삼각근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면 삼각근을 써서 이렇게 하는 이제 웜업 세트를 해서 전면 삼각근 세포가 좀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얘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세트를 진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근상처를 낼 수 있는 중량이 주어져 있는 세트는 몇 세트 또 못합니다. 그러면 무게를 줄여서 계속 하느냐? 아니죠. 부하가 있어야 돼요. 중량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만나는 실제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세트. 그런데 근육이 이제 그 무게를 못 다루니까 가볍게 해서 계속 하느냐? 그건 근상처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전면 삼각근 운동도 한 운동 종목이 될 수도 있고 2 종목까지 이분이 소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기초과정 이후에 근육을 잘 쓰시게 됐어요. 그래서 근육 상처를 내는 운동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요,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 한 종목으로 이분의 가슴 운동은 끝나요. 전면 삼각근 운동, 덤벨 프레스나 숄더 프레스 머신이나 이런 걸로 한 종목으로 이분 어깨 전면 운동 끝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두근 운동,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이나 프레스 다운 한 종목으로 이분의 삼두근 운동은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3부위 딱 하고 끝나요. 근데 1시간에 3부위 딱 하잖아요. 근육을 잘 써요.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근상처 내는 거 가요. 그러면 3부위 하잖아요. 1시간에. 이분 벌써 당 떨어져요. 간에 있는 당 갖다가 막 써서 벌써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일주일에 2-3번 레슨을 하되 근육 사용 제어 익히고 실제 트레이닝을 해도 이제 운동을 막 시작한 분은 어떻게 해요? 한 부위에 한 종목, 그것도 하루에 3부위 정도 하면 벌써 몸의 기능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부위 정도 운동을 한다. 얼마 동안? 1시간. 어떤 분은 벌써 40분 정도 지나면 다른 부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왜요? 앞에 한 두 부위에 이제 운동 강도가 올라가니까 근육이 커지면 강도가 세지죠? 그러면 그만큼 당을 빨리 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위를 갈 수 있는 당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두 부위밖에 못 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근육이 커짐에 따라서 운동 이제 그 한 부위에 대한 운동 종목 수가 늘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두 부위밖에 못 하게 되고 한 번에 한 부위밖에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시간을 해야 되느냐, 대여섯 시간을 해야 되느냐, 2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이 되면요. 내가 흉근 운동을 합니다. 흉근을 키우려고 해요. 흉근을 근상쳐내는 운동을 딱 진행을 하면 A라는 분은 25분에 끝나고 어떤 분은 B라는 분은 흉근 운동만으로 40분이 걸리고 어떤 분은 흉근의 근상처를 내는 뭐 상부 하부까지 다 해서 근상처를 팍 냈어. 1시간이 걸려. 근데 1시간 딱 걸렸어. 근데 다른 부위를 하려고 했더니 당 떨어져서 못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 가슴 운동, 내일 광배근 운동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3부위 했어요.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와서 레슨을 와서 다른 부위 또 3부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회복이 안 돼 있어.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피로감, 생활에 의해서. 그러면 이분은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위가 하루에 3부위예요. 그러면 이분은 일주일에 한 부위에 대한 운동을 한 번씩밖에 못해요. 왜? 생활과 신체 기능상.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분은 1시간 반까지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이 적용이 돼서 실제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정확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1시간을 넘겨서 운동을 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또 이 룰을 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 특정 예를 들면 측면 삼각근, 그리고 승모근, 그리고 상완 2두와 3두근을 하루에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1시간 넘게도 운동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면과 승모근 그리고 상완 2두와 3두근은 근육 크기에 따라서 근육 컨트롤에 따라서 당을 소비하지만 하체라든지 흉근이라든지 광배근보다 당의 소모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시간도 더 소요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가정하에 큰 근육일수록 운동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산소 사용, 우리 몸의 당의 사용 이런 부분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우리가 근육을 써요. 계속 써. 계속 쓸 수 있어. 우리 몸에 당이 다 떨어져도 근육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육에 있던 당을 써서 근세포가 일을 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간에서 글리코겐을 당으로 전환시켜서 근육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계속 당을 공급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당을 다 소모시켜도 근육은 일을 계속해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하면 지방을 갖다 쓰겠죠. 그런데 웨이트, 하나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쓰는 이 강도의 근육을 이렇게 강도 있게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 간에 글리코겐이 다 소모가 돼도 근육은 일을 합니다. 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이두근 근세포 안에 단백질을 아미노화해서 겔 에너지로 써요. 즉, 근세포 안에 단백질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이 근육을 계속 그냥 아프게 계속 2-3시간 해준다고 해서 근육이 커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얘를 쓰되 나의 이두근이 어떤 중량을 갖고 10개, 8개가 반복이 안 되는 것을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실제 근상처를 낼 수 있는 세트.
더 이상 그 무게를 다루지 못해요? 그러면 가벼운 걸로 계속 한다? 그 무게로는 상처가 안 나. 그러면 운동이 끝나버리는 거죠. 웜업 세트, 상처 내는 세트, 그럼 끝. 그러니까 운동의 질적인 수준과 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돼 있는 사람은 운동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가. 내가 지도하는 지금 이 회원님은 운동을 하루에 레슨을 받으러 올 때 이분은 오늘 어느 부위를 해야 될지부터 정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인체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되어 있고 이 회원님에 대한 생활과 근사용 수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분은 오늘 세 부위 해야 돼. 세 부위인데 이 부위는 두 종목을 할 수 있고 이분은 이 부위는 한 종목, 이 부위는 한 종목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분은 오늘 가슴 운동하고 전면삼각근하고 삼두근인데 흉근은 두 종목까지 상처를 낼 수 있어. 근데 전면삼각근은 한 종목이면 충분해. 이제 상완 삼두근도 한 종목이면 충분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두근이 커졌어요. 그래서 두 종목 해야 돼. 전면삼각근도 두 종목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운동하는 부위가 세 부위에서 두 부위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인체 기능을 이제 이해를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 환자의 생활 그리고 현재 어떤 질병 이런 걸 적용을 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것이고 전문 트레이너라면 우리 때는 대여섯 시간 운동해야지 됐어. 나도 대여섯 시간 운동해서 몸 키웠어. 나는 1시간 운동해서 키웠어. 이 나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울부짖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의 경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대여섯 시간에서 키웠어. 나는 1시간에서 키웠어. 이 나는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이 중요하냐. 과학적 지식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이분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고 이분의 몸도 키워드리고 이분의 몸도 키워드리고 이분도 다이어트 시켜드리고 이분도 체력을 향상시켜드리고 이분도 지구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야구선수가 왔어요. 이분이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기능이 향상될 수 있게 또 만들어줬어요. 수영선수가 왔어요. 이분이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드리는 과정을 해서 신체 기능을 뛰어나게 지구력, 순발력, 파워 이런 걸 다 늘려드렸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분들의 생활을 파악해서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트레이너입니다. 나는 대여섯 시간 했어. 나는 1시간 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어, 나는 그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체에 대한 지식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뭐예요? 우리 때는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때는 대여섯 시간 했어. 운동을 잘하면 1시간이면 돼. 30분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지도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만 의존합니다. 경험에만 의존해서 지도를 해요. 여러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질병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 처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걸 기반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열고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러면 여러분 몸을 맡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여러분이 어디가 안 좋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거는 된장 바르면 돼요. 저기 설악산 위에 올라가면
벌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따가지고 그 꿀을 바르시면 위암이 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럼 여러분 그거 따라서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여러분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 그냥 조금 하면 되겠지. 운동 그냥 뭐 어디서 조금 들은 것 같고 하면 되겠지. 운동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니까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다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다 맞는 것 같아. 왜? 몸들이 좋아. 몸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하는 줄 아십니까? 사기꾼은요, 사기꾼같이 안 생겼대요. 아주 평범하게 생겼대요. 착하게 생겼대요. 야, 설마 이 사람이 사기를 칠 줄은, 이렇게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럴싸해 보이거든. 그럴싸하게 들리거든. 일단 몸이 좋으니까 다 맞는 것처럼 들려. 그런데요, 운동을 1시간을 해야 되냐, 30분을 해야 되냐, 대여섯 시간을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뭐 여성분도 있을 거고 남성분도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도 좀 뭔가 힘든 스포츠를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축구 많이들 해보셨죠? 자, 축구나 또는 농구 경기 이제 올코트로 한 2게임 또는 축구 경기, 뭐 전후반 40분, 45분씩 해서 이제 전반전, 후반전 축구 다 뛰었다. 그럼 우리 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당 다 떨어져요. 농구 경기 올코트로 한 2게임 해봐요. 그거 어떻게 돼요? 당 다 떨어져요. 얼마 동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스포츠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당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근육을 쓸 수 있느냐? 우리 뇌를 사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우리 뇌는요, 당만, 탄수화물, 즉 당만을 에너지로 소모시킵니다. 우리 뇌세포는 수분, 산소, 그리고 당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생존하고 뇌 기능을 발휘해서 판단, 기억, 이런 걸 우리 근육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시간을 넘어서 2시간 정도 신체 활동을 막 했다 그러면 간에 있는 당도 다 떨어지고 해서 뇌에 가는 당도 줄어들고 근육이 쓸 수 있는 당도 없으니까 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도가 낮으면 대여섯 시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력이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대여섯 시간 운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시키지 않죠. 왜냐? 2시간, 1시간 안에 그러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흉근 운동을 한다? 흉근이 정말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회복 속도도 빨라져 있다. 그렇다면 흉근 운동 1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위 가서 한 30분, 40분 했다. 1시간에서 40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넘어간다? 다른 부위 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뭐예요? 운동은 하루에 1시간 해야 된다? 1시간 반 해야 된다? 2시간 해야 된다? 3시간 해야 된다? 5시간, 6시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웨이트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어느 부위 운동을 할 때 내 웨이트, 이 운동의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이 되면 나는 이 가슴 운동을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그걸 하면 나는 가슴 운동을 30분밖에 할 수가 없구나. 40분밖에 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루에 2부위밖에 못하는구나. 3부위밖에 못하는구나. 그럼으로써 뭐예요? 나는 하루에 3부위를 할 수 있다. 나는 하루에 2부위만 할 수 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운동할 수 있다. 나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돼. 나는 일주일에 4번도 되는구나. 나는 일주일에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할 때 1부위, 2부위밖에 못한다.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웨이트를 해서 몸을 키우려면 무조건 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 삐빅. 아닙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성인이라면요.
신체, 우리가 생활하는 것부터가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만들기 위한 식사, 휴식이 보장이 됐을 때 건강해졌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밖에 안 되는 분이 있고, 또는 2번, 또는 일주일에 1번밖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매일 운동해야 된다, 대여섯 시간 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몸을 키우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도 3번 해야지. 2시간이 좋다니까 나 2시간 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을 성장시킬 때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넘어가기 힘들어요. 대부분 1시간 안에 웨이트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자동차 한 대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옛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기차도 나오고 이제 달나라도 막 화성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러한 어떤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이 시점에 우리 때는 어떻게 운동을 했어? 나는 운동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걸로만 뭔가 자꾸 떠드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 과학적 인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생활과 현재 상태 그리고 건강함을 먼저 만들어 드리고,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변화되기 위한 기능들이 유지된다는 거, 그것을 유지시키면서 운동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 과정을 거쳐서 실제 운동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전문적인 트레이닝,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 그래서 이 영상 앞부분에 맨 처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닝,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난무하는 현재 운동 분야, 이 시대 속에서 JM 워커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은 다르셔야 돼요. 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과정과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요, 우리 인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논리적으로도 확실히 과정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 기능상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만큼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러면 뭐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전문 트레이너예요. 아니,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과학적 인체의 지식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켜 드리는 게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다 자기 경험에 대해서 떠들고 있어요. 나만의 무슨 방법, 나만의 최고의 광배근 운동, 나만의 운동,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근 운동, 뭐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뭐 내가. 트레이너가 아닌 거예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기반이 돼서 트레이너? 경험 중요해요. 어떤 경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몸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계속 수없이 했어.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이분에 대한 생활, 이분의 운동 수준을 향상시켜드리고 변화를 만들어드려. 과학적 지식을 적용시켜서 몸을 변화시켜주는 그 경험, 지도 경험,
과학적 지식을 적용시켜서 몸을 변화시켜 드리는 그것을 많이 한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운동해서 뭐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건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운동 보강, 이 영상의 주제가 뭐예요?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가? 1시간 해야 되냐? 대여섯 시간 해야 되냐? 이 부분 하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를 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면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영상도 보면은 아마 중간 정도까지 보다가 그냥 되돌아 나가기 하고 다른 영상들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까지 경청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이 부분까지 영상을 경청하신 분이라면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방향성을 잡게 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특히 제 영상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도 아니에요. 처음에 한 뭐 5분, 10분 듣다가 이제 머리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뒤돌아가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운동의 수준은 어떻겠어요? 운동 수준들이 다 낮아요. 우리 인체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따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 살다 가시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대여섯 시간 하고 어떤 분은 2시간 하고 이 사람 말 따라했다가 저 사람 말 따라했다가 뭐예요?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는 전달자예요.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몸을 변화시키는 이 경험 뭐예요? 과학적 지식을 적용시켜서 몸을 바꿔드리는 이 경험을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이제 이렇게 뭘 보다 보면 운동 대여섯 시간 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고 운동 뭐 1시간만 해야 된다. 운동 매일 해야 된다. 이런 거 떠들고 있어. 그러면 과학적 지식을 적용시켜서 몸을 변화시켜드리는 이 일을 17년 동안 한 사람이 이걸 보면요. 답 없어요. 답답해. 근데 또 이런 영상들, 이런 글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그러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보면 참 답답해요. 아유, 저러니까 저렇게들 살아가시는 거지. 저러니까 몸도 못 만드는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얘기도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희 이야기 경청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겠어.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능, 건강,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만큼 트레이너도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히 외우는 걸로는 안 돼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적용을 시킬 수 있죠. 그만큼 트레이너도 의사 선생님만큼 머리를 많이 쓰고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단순한 사람들, 자기 경험만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의 운동의 질적 수준이 향상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육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실제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건강함을 유지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웨이트는요 하루에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어떤 큰 근육은 하루에 1시간만으로 그날 운동 끝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할애돼서 오전 운동 또는 저녁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큰 부위에 한 부위, 오후에 한 부위,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부위, 1시간, 1시간 이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근육을 막 성장시켰어요. 근데 근육을 유지시키면서 지방을 빼서 대회 나가려는 선수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웨이트 1시간에서 1시간 반, 유산소 뒤에 40분에서 길게는 또 1시간까지. 총 운동 시간은 2시간, 그런데 근력 운동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웨이트를 2시간 이상 한다는 건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어때요? 강도가 어때요? 강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면 근육 상처를 낼 수 있느냐? 나중에 더 나가서 에너지, 당이 없기 때문에 근육 내 단백질을 갖다 쓸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이 제대로 된 건지, 자신의 경험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인체 기능에 대해서 하면 더욱 좋은 과정, 더욱 효율적인 과정, 더 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과정을 만들어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 자,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닝,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가 난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운동 분야 시대 속에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특히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 영상 카테고리 중 운동 보강, 아직 웨이트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웨이트를 하기에 앞서서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을 관심 단계에 있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웨이트를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잘 뭔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제 시작한 분들, 그리고 또는 5년에서 10년 동안 웨이트를 했지만 몸도 변화가 크지도 않아. 변화가 뭐 조금 있다 말았어. 아니면 변화도 없어. PT를 막 50회, 100회 받았지만 변화도 없고 그냥 막 피로하고 회사 생활하기도 힘들어져. 목표도 안 이루어지지만. 이런 분들에게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 목마르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 지식에 대한 물을 떠드려도 아마 드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갈증이 없다면, 진짜 원하지 않는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써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만큼 여러분의 운동의 수준은 향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동을 쉽게 보고 누가 좀 설명하면 막 생각해야 되니까 듣기 싫고, 이러한 별로 목마르지 않은 분들은 뭐 물을 떠줘도 안 먹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그렇죠? 자, 하지만은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차별성을 이해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는 지금 이 영상으로 처음 JM 워크아웃 영상을 접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구독과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접하게 되면 그런 좀 나는 이렇게 했다, 자꾸 자기 얘기는 뭐하러 해. 과학적 지식으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트레이닝인데,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인체의 지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떠들지 못하고 입에 자크를 채울 수 있는, 어디 함부로 떠들어.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트레이너 행세를 하지 못하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든지 지도를 받으러 갔을 때 실제 전문성을 실제로 갖고 있는 지도자들만이 지도를 하고 있을 그러한 분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취지예요.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웨이트 트레이닝
전문가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실제 그들에게 양질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전문성이 없는 지도자들은 지도를 할 수 없는 분야, 바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 운동 분야도 올바른 분야의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은 구독 신청.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JM 워커 유튜브 채널 구독을 넘어서 채널 멤버십 제도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널 멤버십은 가입이 유료예요. 유료. 1990원인가? 유료고요. 한 달에 1990원. 그래서 JM 워커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후에 이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에 가입되어 있던 개월 수에 따라서 여러분을 초대해서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JM 세미나가 10몇 회, 워크아웃이 몇 회, 이렇게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신 세미나가 진행이 됐어요. 워크아웃이 진행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JM 워커 유튜브 채널 구독을 넘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요, 개월 수에 따라서 세미나에 이제 초대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실제 세미나에서는 이런 과학적 지식을 더 이해시켜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컨트롤하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 JM 워커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대한 광고를 잠깐 했습니다. 자, 아무튼 또 긴 시간 여러분을 위한 뭐 단순하게 운동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나요? 라는 이 주제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해시켜 드리고 판단 기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여러분은 만나게 되면 될수록 웨이트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웨이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향상되면 그만큼 여러분의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함 속에서 몸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JM 워커 유튜브 채널의 김종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걸 뭘 많이 써니까 지우기.